자, 그래서 지금 마인드맵 정리가 끝났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교재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목차의 내용입니다. 목차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 순서가 알고 있어야지 우리 영어 단어 찾을 때처럼 A, B, C, D 고역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A, B, C, D보다 어떻게 보면 더 찾기 쉽게 되어 있죠. 왜? 5개의 분류로 먼저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5개의 분류로 나누어진 것 안에 또 세부 분류 나와 있으니까 폈을 때 내가 만약에 제동장치가 필요해요. 제동장치가 폈는데 폈다, 현가장치다. 그럼 현가장치 나오면은 그 뒤에 현가, 조향, 제동이지 않습니까? 그 순서가 머릿속에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은 내가 학습을 하다가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빨리 다시 찾아볼 수 있고요. 문제를 풀다가 내가 이론서에 배웠던 내용이 아니다. 이것도 빨리 알 수 있어요. 책을 자주 봤기 때문에. 이게 이미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뭐야? 아, 내가 문제 풀면서 못 봤던 이론이네? 그러면은, 배웠던 내용을 기본소로 다시 돌아가서 빨리 첨삭할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한 공간, 정확한 위치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학습량이 훨씬 더 이제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학습량이 많아지면서. 자,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인터넷 강의, 이제 실제 인강에 들어가게 되면요. 제일 처음에 이제 단원 개요, 방금 말씀드린 마인드맵을 하나씩 더 펼쳐가면서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수업을 하게 될 거다. 지금 했던 거 일반에서 3가지 외웠던 거의 이하 내용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다. 전체적인 이제 프리뷰죠. 미리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건지. 그리고 이제 실제 본론, 기본서 내용 들어가가지고 최대한 좀 이해하시기 쉽게 플래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자료들 써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QR코드 보시고 오셔라. 그래서 QR코드에 교보제를 사용을 해서 또 한 번 더 쉽게 풀어놓으면 그것도 한 번 더 이해도를 높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내용을 전부 다 이해시켜 드릴 겁니다. 이해시켰다고 그게 또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더 어떻게 했나 마인드맵 펴가지고 리뷰해 드리겠다고요. 기본서의 내용했던 이렇게 자세하게 풀었었던 게 우리 중요한 거 이거잖아요. 이거였잖아요. 한 번 더 복습해 드리겠다고. 전반적으로 한 번 더. 그렇게 복습해 드리고 나서 이제 했던 내용 중에 조금 더 주의 깊게 기억하셔야 될 것. 더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 위주로 OX 문제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제 사지선다 가지고 시험을 칠 거니까 사지선다 내용에 실제 이제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총 다 이제 일반 엔진 전기 셰시 규칙까지 다 끝났어요. 다 끝나게 되면 실제 이제 2018년도부터 18, 19에 계속 제가 기출 문제를 모아왔거든요. 거기 그 모아가지고 문제집에 넣은 거는 제가 저 혼자예요. 저 혼자 제일 먼저 했고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뭐 기출 문제 복원된 것들이 있으면 제 거 좀 많이 활용을 한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지금 이 실전 문제를 풀면서 2018년도 이런 문제 나왔고 19년 문제 그러면 이거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해 난이도는 얼마만큼 됐다라고 나중에 감을 잡으실 수 있어요. 기본 내용이 완벽하게 끝나게 되면. 기본서의 내용을 충분히 배웠던 걸로 바로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으면 쉽게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조금 응용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기본서에 아예 언급이 안 됐던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방금 나눴던 엔진 전기 셰시 얘가 메인이에요. 문제 출제되는 거 보시면은. 자동차 일반은 엔진 전기 셰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먼저 알아야 될 거. 그리고 뭐 기타 문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몇 문제 안 되는 거.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맨 마지막 자동차 규칙이라든지 이 범주에서 엔진 전기 셰시에서 벗어나가는 그리고 언급하지 않아 있던 교재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 일부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2021년 같은 경우는 사람을 워낙 많이 모집을 했습니다. 이때는 합격 점수가 40점 초반대였었어요. 41, 2. 그 차량직 기준으로요. 굉장히 합격 점수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년도 해도 60점 초반대? 그리고 19년, 20년, 19년 상반기 같은 게 또 굉장히 문제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문제가 어떻게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쉬울 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집 인원이 많을 때는 문제가 좀 쉽게 나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시험 칠 때 문제가 어려우면 어떡하지? 뭐 그런 걱정을 하세요. 우리 절대평가 아니지 않습니까? 40점만 넘으면 되잖아요. 40점만 과목당. 꽈라만 넘기면 거의 합격인데요. 40점 넘겨놓고 그다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나 혼자 점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점수가 낮게 나와요. 쉬운 문제 나왔다고 좋을 게 아니라 쉬운 문제 나오면 전체적으로 점수가 다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주위에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엔진, 전기, 셰시, 파트별로 깊이 있게 하시게 되면 뭐 내가 엔진만 끝내도 벌써 3분의 1이 출제 범위가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엔진, 전기, 셰시 하면 모든 게 다 끝났어. 그리고 보면 전기 파트의 문제가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죠. 늘어난 이유가 전부 다 뭐 친환경 자동차 문제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전기 파트 범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